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알파벳 ABC부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딱 한 달이면 되거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한 달을 투자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문제 세 가지예요.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 뒤돌아서면 단어를 까먹는다. 한국식 사고에 갇혀 있다. 해결책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영어로 말이 안 나온다. 이럴 땐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잘 쓰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동사는 정말 분류 기준이 다양하지만 크게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비동사는 뭐예요? am, are, is. 과거형은 was, were. 일반 동사는 뭐예요? speak, do, jump, stay, run. 그런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실수해요. 예문을 보면서 한번 유추해 보세요. I am read a book. I am read a book. Do you hungry? Do you hungry? Are you like tea? Are you like tea? 어떤 부분이 잘못됐죠? 법칙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 법칙. 한 문장의 동사는 반드시 한 번만 와야 돼요. 두 번째 법칙, 비동사를 쓰면 주어와 뒤에 나오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와야 돼요. I am a book. I read a book. 뭐가 맞아요? I am read a book. 내가 책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I am a book. 틀렸고 I read a book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Do you hungry? Are you hungry? 뭐가 맞을까요? Are you hungry? 라는 문장에서 you가 주어져. you가 hungry, 배고파요. 너가 배고픈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어와 뒤에 나오는 hungry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의미. 맞아요? 맞죠. 너 배고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니까요. 이렇게 동사라는 건 문장의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동사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그들은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주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죠? 나는 공부한다. 우리는 공부한다. 그들은 공부한다. 너는 공부한다. 그는 공부한다. 그녀는 공부한다. 주어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한 번 변화해요. 어떨 때요? 주어가 한 개일 때요. 그는 공부한다. 주어가 그라는 한 명이기 때문에 공부한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한번 영어 문장을 통해 봐볼게요. You study, I study, they study, we study.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어가 한 개일 때, 즉 다시 말해 주어가 한 명일 때는 she studies, he studies 이렇게 s를 붙여서 발음을 해줍니다. 주어가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 구분해 주세요. I는 예외이고 you는 너희들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어가 여러 개인 카테고리에 넣어서 분류를 해줬어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뒤돌아서면 단어를 까먹는다. 그 원인은 우리가 단어를 1대1로 매칭시켜서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본 적 있으신가요? put on, wear. 영어 단어책을 암기할 때 우리는 똑같이 입다 라고 암기해요. put on, 입다, put on, 입다. wear, 입다, wear, 입다.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나 치마 입고 있는 중이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 약간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뒤돌아서면 자꾸 까먹고 회화를 할 때 잘못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put on, wear 둘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put on은 동작을 나타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입고 있는 중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wear, 상태를 나타내요. 옷을 이미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인 거죠. 예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She is wearing a skirt. 한국어로는 똑같이 그녀는 스커트를 입고 있어.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예문부터 볼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이 문장은 입고 있는 중이다 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반면에 she is wearing a skirt. 이미 치마를 입은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번호를 매겨볼까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그녀는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다. 입고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마를 입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두 번째로 She is wearing a skirt 라는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친구랑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She is putting on a skirt. 치마를 입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치마를 입고 온 상태로 그 여자분, 그 상대분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She is wearing a skirt 라고 사용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옷은 집에서 입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put on, wear 이 두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모자를 쓰거나 반지를 끼거나 안경을 쓸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몸에 걸치는 거라면 뭐든지 가능한 단어들이죠. 이 두 단어의 예시를 보니까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단어를 1대1로 제가 만약에 put on, 입다, wear, 입다 이렇게 암기를 했다면 실제로 원어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할 때 반드시 뉘앙스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실수가 반복되고 누적되다 보면 자꾸 단어를 뒤돌아서면 까먹고 어떤 상황에 내가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어를 공부하실 때 1대1로 뜻을 매칭시켜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뉘앙스와 예문도 같이 공부해야 우리의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세 번째, 한국식 사고에 갇혀있는 문제가 있었죠. 이럴 때 우리는 원어민식 사고로 전환하려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원어민식 사고가 뭐예요? 결론부터 툭. 자, 한국어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 편의점에 들러서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과자가 없어서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긴 문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게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어는 끝까지 말해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끝까지 듣고 끝까지 말해야 결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She studies English 라고 하면 study, 공부한다는 결론이 앞에 툭 먼저 나와요. 부정문과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문도 She doesn't study English. doesn't 이라는 부정어, 부정적인 표현이 문장의 앞에 위치하죠. 부정어라는 결론이 문장 앞에 위치해주는 거고요. 의문문은 어떨까요? Does she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사인이, 신호가 앞에 나와요. 그 의문문을 내가 너한테 던질 거야 라는 신호가 문장의 앞에, 문두에 위치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내뱉게 되는 거죠. Does she study English? Does she study English? 이렇게요. 요즘 제가 영어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실력의 그 편차라는 게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에 대해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쉽다는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 제가 조금은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컨텐츠를 다뤘을 때는 너무 내용이 어렵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이 영어 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는 모든 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고급 영어 회화까지 마스터를 저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냥 영어를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영어에 있어서 정말 왕기초, 왕초보 학습자분들이 영어로 한마디라도 자유롭게 내뱉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최근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어떤 주제로 다뤄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조금은 최대한 쉽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의 모토이기도 해요. 사족이 길었는데 오늘 배운 내용들 퀴즈 한번 지금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이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아래에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질 만한 후기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영어 언니는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예요. 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영어 언니의 챗 GPT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처음엔 과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어요. 저는 대구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외국과의 계약이나 협상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나설 일이 많아요. 1966년생인 저로서는 영어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회의할 때는 이마에 땀이 날 정도였죠. 처음엔 여러 곳에서 영어 공부를 해봤어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느는 것 같기도 했지만 막상 실전에선 머리가 하얘지고 간단한 영어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언니님의 챗 GPT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해 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강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영어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강의의 60% 정도를 들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에 비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새로운 영어 표현이나 문장을 접해도 자신감이 생겼고 챗GPT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어 표현이나 문장을 접해도 자신감이 생기고 챗GPT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완강하면 저도 영어를 유창하게 즐기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체계적인 강의로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영어 목표까지 빠르게 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 언니 클래스에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려요. 고정 댓글 보시면 바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어 언니였습니다.